보세요. 지난 시간 내용은 좀 많이 나갔기 때문에 오늘 좀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 질문 많이 들어왔어요. 틀린 문제도 많고. 그래서 제대로 정리를 좀 해야 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냐면 54쪽을 한번 보세요. 54쪽. 자, O2 54쪽부터 보세요. 어, 우리가 이 주기율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10번에 있는 이 주기율표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주승이 성향이 보고 있어요? 네. 이 주기율표라고 하는 걸 먼저 잘 이해를 해야 돼. 우리가 통합과학이든 아니면 고등 과학을 공부할 때 이 주기율표를 해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면서 문제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주기율표는 족과 주기로 이루어져 있어. 족과 주기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 핵이 있고, 그 핵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가 있다 그랬죠? 그랬을 때, 이 전자가 한 개.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하나 있다. 그래서 여기 1번인 수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원자 핵이 하나고, 요 주변에 전자가 몇 개 돌고 있다. 하나 있다. 이게 지금 1번인 수소가 되는 거고, 2번 같은 경우는 원자 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전자가 몇 개가 된다? 두 개가 되는 거지, 두 개. 이렇게. 두 개인데, 첫 번째 응. 것은 전자가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간다? 전자가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간다? 두 개까지 들어간다. 그래서 수소와 헬륨이 전자가 두 개 다 찼고, 그럼 세 번째부터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리튬인데, 세 번째부터는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꽉 찼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들어가는 게 바로 리튬이다.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 두 개까지밖에 못 들어간다. 그치? 자, 베릴륨 같은 경우에 4번 어때요? 4번은 중심에 플러스 4. 그러면 전자가 4개니까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 전자 몇 개? 2개. 요렇게 들어가 있는 게 누구다? 바로 베릴륨이 되는 거지. 4번.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쭉 가가지고 요 끝에 있는 10번을 보게 되면 플러스 10, 10번은 네온이거든. 네온은 플러스 10이고 전자가 10개가 되니까 전자 10개가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들어간다? 2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들어간다? 8개가 꽉 찬 거예요. 이렇게 그지?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래서 이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간다? 2개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최대 몇 개 들어간다? 8개 들어가고 다음 18번. 아르곤 어떻게 될까? 18번 아르곤은 원자 핵의 전하량이 18이고, 전자수도 역시 18개가 되는데,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8개.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껍질에 몇 개 들어가는 거다? 8개 들어가야지 18개 되는 거잖아. 그치? 세 번째 껍질도 전자가 8개까지 채워진다. 이게 지금 누구예요? 18쪽. 요 18쪽 같은 전자 배치들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18쪽에 위치하는 애들은 전부 마지막 껍질을 꽉 채우고 있다. 마지막 껍질을 꽉 채우고 있는 게 가장 안정하다 그랬어. 그래서 18쪽에 있는 애들은 가장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다. 여기 있는 18쪽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래서 18쪽에 있는 애들은 반응성이 없죠. 안정하니까 전자가 가장 꽉 채울 수 있는 만큼 꽉 채우고 있기 때문에 얘들은 다른 전자를 받거나 주거나 손잡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는다. 18쪽을 뭐라고 합니까? 써보세요. 18쪽 뭐라고 해요? 18쪽에 있는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렇지, 은채야. 다른 친구 써보세요. 윤주, 소율이 그렇지. 영우 써봐요. 민성이 혹시 알아요? 나경이도 한번 써봐요. 자, 뭐라고 합니까? 요 18쪽을 그렇죠. 비활성 기체라고 한단 말이야. 윤주 잘했어. 소명이 잘했어. 친구도 잘했어요. 그렇지. 비활성 기체라고 한단 말이야. 요 비활성 기체들은 가장 안정한 애들이기 때문에 얘들처럼 모든 애들이 되고 싶어 한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1족. 그러면 이 족이 의미하는 건지 우리가 알게 되겠죠? 이 1족, 족이 의미하는 건 뭐냐? 바로 마지막 껍질의 전자가 몇 개다? 하나다. 마지막 껍질의 전자가 하나다.
자, 여기 밑에 있는 나트륨 같은 경우를 볼게요. 나트륨은 원자 번호가 11번인데 얘는 플러스 11이고 전자가 11개인데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마지막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나트륨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수소를 제외한 여기 1번 수소죠. 수소를 제외한 리튬, 그다음 밑에 있는 나트륨, 그다음에 그 밑에 칼륨도 마찬가지. 칼륨은 19번이거든. 그럼 얘는 칼륨은 플러스 19에다가 전자가 19개니까 2개, 8개, 8개, 껍질 하나 더 늘려서 마지막 껍질의 전자가 하나. 이게 칼륨이란 말이야. 공통적으로 얘들은 뭐다? 바로 마지막 kop질의 전자. 이 전자를 우리가 원자가 전자라고 하는데 이 원자가 전자의 수가 몇 개다? 한 개인 애들이 바로 일쪽에 위치해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때 여기 리튬, 나트륨, 칼륨 일쪽에 있는 금속들. 이 금속들은 우리가 수소는 제외를 하고 밑에 있는 세 가지 금속. 이 금속들을 우리가 무슨 금속이라고 하죠? 일쪽 써보세요. 그렇지, 윤재야, 소유라. 다른 친구들 써보세요. 민채, 민호, 아로니. 알고 있죠? 자, 뭐라고 한다? 그렇지. 알칼리 금속이다. 알칼리 금속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17쪽.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또 17쪽이거든, 17쪽. 자, 17쪽에 있는 애들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다? 7개다. 근데 왜 17쪽이냐? 저 밑에 가면은 17개까지 채워진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아로나 잘했어. 17쪽까지 있는 건데, 우리가 공부하는 파트는 그냥 17쪽이어도 7개. 원자과 전자의 수가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그 다음에 여기 18쪽은 꽉 차 있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빵개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17쪽엔 누가 있냐? 바로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이 있잖아. 자, 17쪽을 우리가 무슨 쪽이라고 하죠? 써보세요. 17쪽. 그렇지. 좋아. 탄력 받았어. 수진이, 윤재, 시우, 승우, 은채, 소율이 잘했어. 송현이 잘했어. 얘들 뭐라고 한다? 할로젠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칼리 금속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 한 개. 할로젠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 7개. 비활성 기체는 원자과 전자가 빵 개. 안정한 애들. 그래서 요 알칼리 금속은 이 전자 마지막 껍질에 있는 이 전자 하나를 버리면서 화학 반응을 매우 잘하려고 하는 거죠. 버리면서 껍질을 하나 버리면서 안정한 18초점 되고 싶은 거고 할로젠은 나 7개야. 안정화되기 위해서 전자 하나만 받으면 돼. 그래서 할로젠은 전자 하나를 받아서 안정화되려고 하는 애들이 할로젠이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 자, 그러면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다시 볼게요. 10번 문제. 자, 이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 자, A는 지금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최대로 배치되어 있다. A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헬륨인데 첫 번째 껍질만 있는 것이고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최대 2개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맞는 설명이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B, C, D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려면 뭐가 같아야 되냐면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 무슨 수? 원자과 전자의 수가 같아야 그 전자가 화학 반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했던 거였는데 BCD는 지금 보면은 같은 주기에 있죠.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BCD는 지금 같은 주기에 있기 때문에 이 2번 설명이 틀린 설명이야. 답은 그래서 2번이 되는 거고요. D와 F는 원자 간접수가 같다? 같은 족에 있으니까 7개로 같은 것이고 E와 F는 껍질수가 같다? 같은 주기에 있으니까 얘들은 껍질수가 똑같은 거고 껍질수가 3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기가 의미하는 건 전자 껍질수죠. 그지? 그다음에 A에서 F 중 원자 번호가 가장 큰 거는 F다.
주기율표 자체는 원자 번호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F가 원자 번호가 제일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 지금 숙제 냈던 것 중에서 질문 들어온 거 위주로 하나씩 볼 테니까 아는 친구들은 복습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고 잘 모르는 친구들은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 원자들의 전자 배치다라고 했어요. 자, 이런 문제 나왔으면은 기본적으로 원자라는 거에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이온인지 원자인지. 원자라는 건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거를 꼭 생각을 해야 돼.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건 플러스의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A를 보게 되면 전자의 개수를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이거든. 그럼 A는 마이너스가 9개라는 건 이 중심에 플러스도 몇 개라는 거냐면 플러스 9개, 플러스 9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B도 마찬가지로 보면 B는 6개, 8개이기 때문에 B는 플러스 8이라는 걸 알 수 있고 C는 마찬가지로 플러스 10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원자 핵에 있는 이 전하량 있죠? 이 전하량이 바로 뭘 의미하냐면 그 녀석의 원자 번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A는 몇 번이라는 거야? 9번이라는 거고 B는 8번이라는 거고 C는 10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주기율표에다가 이 ABC를 넣어가지고 보는 습관이 중요해. 1주기, 2주기, 3주기. 1족, 2족,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 자, 그럼 9번이 어디 있을까? 위에는 수소하고 헬륨 두 개가 있고 1번, 2번. 그 다음에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자, 여러분들이 요거 20번까지 채울 수 있어야 된다 했죠. 그죠? 여기까지 10번이거든. 그러면 A가 누구냐? 9번이니까 바로 요 플로린. 요 플로린이 바로 누구다? 얘가 A가 되는 거고. B가 누구냐? 8번이니까 바로 산소가 B가 되는 거고. 10번이 누구냐? 네온이 10번이니까 이렇게 네온이 10번 C가 되는 거다. 이렇게 찾아내 놓고 나서 문제를 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한다고? 전자 개수를 세서 원자 번호를 찾고 그 원자 번호를 가지고 주기율표에서 얘가 어떤 원소인지 찾아놓고 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다. 플로린, 산소, 네온. 자, A에서 C는 모두 이주기다. 어때요? 전부 이주기 원소 맞잖아, 그지? 전부 이주기에 속해 있는 원소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 원자 번호는 어떻게 될까? 어, 여기 있는 원자 번호 순서대로 보면 되겠죠. B, A, C 순서가 되니까 맞는 거다. 자, A와 C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또 나왔지? 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려면 원자과 전자의 수가 같아야 된다. 원자과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 수 같아야 되는 거고 결국에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지? 같은 세로줄, 같은 족에 있어야 되는데 얘들은 같은 족이 아니라 같은 주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어디에 위치했다? 같은 세로줄, 같은 족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야 돼.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는 전부 같은 족에 있다. 원자과 전자수가 똑같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넘어가서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55페이지 4번 문제. 봤어요? 4번 문제 봅시다. 자, 원소 W에서 Z에 대한 자료예요. 혹시 여러분들 숙제했던 것 중에서 이 문제 꼭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친구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오늘은 지금 여기까지 오늘 그 화학 결합까지 했던 거 문제를 다 풀면서 정리하는 시간 가질 거거든.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숙제했던 것 중에서 이 문제 잘 모르겠어요. 한번 풀어주세요. 몇 페이지 몇 번이요? 이렇게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같이 풀도록 할게요. 자, 지금 기억과 니은은 전자 껍질 수와 또는 원자과 전자 수 중에서 이제 나타낸 것이다. 라고 알려준 것이고 원소는 여기 네 개 중에 하나다. 리튬, 플로린, 마그네슘, 염소 중에 하나다라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일단은 요 기억과 니은이 하나는 뭐 전자 껍질수일 수도 있고 기억과 니은 요 기억과 니은이 전자 껍질수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원자가 전자 수일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 전자 껍질수는 결국에 주기율표상에서 뭐랑 똑같은 거냐면 주기를 나타낸 것이고 원자과 전자수라고 하는 건 주기율표에서 뭘 나타내는 거예요? 족을 나타내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걸 가지고 족과 주기를 찾아서 얘들을 어떤 원소인지 짝지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정해져 있는 네 개를 주기율표 상에다가 그려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려보냐? 이렇게 주기율표를 그리시고 이걸 모르면 못하는 거야. 1주기, 2주기, 3주기, 1족, 2족,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 자, 요거를 항상 여러분들 그리는 연습 해보도록 하고. 자, 리튬이 있을까? 수헬 리튬. 리튬 3번이니까 리튬 어디 있다? 2주기에 1쪽에 위치하고 있다. 자, 플로린. 방금 했듯이 2주기에 17쪽에 위치하고 있는 게 플로린이고요. 음,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3주기에 2족에 위치하고 있는 게 마그네슘이에요. 3주기에 2족에 위치하고 있는 게 마그네슘이고, 그다음에 염소. 염소는 3주기에 17쪽에 위치하는 게 염소예요. 자, 여기까지가 돼야 돼. 요거 쓸 수 있죠? 자, 위치 다 찾을 수 있죠? 예, 민채 선생님 체크했어요. 좋아요. 자, 리튬, 플로린, 마그네슘, 염소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겠지? 일단은, 알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음, 여기서 지금 기억을 보면은, 기억에 나와 있는 표를 보면은, 이게 기억이 결국에는 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주기가 될 수도 있는데, 기억이 나타내는 게 족인지 주기인지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아, 족이 아니라 원자과 전자 수구나. 어, 원자과 전자 수니까, 뚜뚜뚜뚜 기다려보자. 다시 보자. 다시 보자. 이렇게 보자.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일단은 얘들이 지금 리튬하고 플로린 여기 정해진 애들이 전부 2주기 아니면 3주기에 있는 애들이잖아. 자, 얘들이 전부 몇 주기에 있는 애들이에요? 주기가 2주기 아니면 3주기에 있는 애들이죠. 그러면 여기 1주기라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 그치? 따라서 요 기억이 나타내고 있는 건 주기를 나타내고 있는 건 아니다. 따라서 기억이 나타내는 건 뭐다? 바로 원자과 전자 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치? 왜냐면 얘들은 다 2주기 아니면 3주기니까. 그래서 원자과 전자 수라는 걸 알 수 있고 니은은 그럼 자연스럽게 뭘 알려주는 거다? 껍질수, 주기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껍질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X는 지금 2주기라는 거고 Y는 지금 3주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W는 지금 보니까 원자 관자수가 하나야. 자, 원자 관자수가 하나인 녀석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리튬밖에 없어. 따라서 W는 누구다? 리튬이라는 걸 정해지게 되는 거야. 그럼 리튬의 전자 껍질 수가 몇 개다? 두 개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W는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맞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2주기가 두 개니까 3주기도 두 개야 되니까 Z는 3주기가 돼야 되고요. 그치? 그러면 Z는 3주기에 원자과 전자가 7개인 애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Z가 누구다? 염소가 돼야 되는 거고 3주기에 전자 7개짜리 염소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럼 나머지 3주기에 있는 Y는 누구다? 마그네슘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럼 X는 누구다? 남는 거 플로린이 돼야 되는 거니까 플로린의 원자과 전자 수는 마찬가지로 7개가 돼야 되는 것이고 마그네슘은 원자과 전자가 2개가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음. 그렇게 해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은 원자과 전자수를 나타낸다? 그렇다. 그럼 니은 해보면 요거 2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Y와 Z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Y하고 Z는 지금 같은 족이 아니잖아. 그치? 따라서 다르다. 답은 기억만 맞게 되는 거예요. 될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는 거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 화학 결합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 텐데, 65쪽을 좀 볼게요. 네, 65쪽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좀 어려웠을 거야. 우리가 화학 결합을 한다 라고 했던 거는 화학 결합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화학 결합이 있었다라고 했거든. 하나는 이온 결합, 하나는 이온 결합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무슨 결합? 공유 결합이다. 어, 이온 결합은 어떻게 결합하는 거냐면 바로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온 결합 화합물이다. 그래서 양이온 되는 애들이 어떤 원소라고 했어요? 바로 금속 원소들이 양이온이 된다 그랬고 비금속 원소들이 음이온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화합물이 바로 이온 결합 화합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금속은 전자를 잃고 버리고 싶어가지고 전자를 잃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가지고 둘이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서 붙어버리는 게 바로 이온 결합이잖아. 그래서 대표적인 게 나트륨과 염소죠. 나트륨은 전자를 잃어버린단 말이야. 나트륨 전자를 잃어버려. Na 플러스가 되고. 그럼 나는 전자가 싫어. 던지면 누가 받는다? 염소가 나는 전자가 필요한데 나한테 전자를 던져라. 그럼 나트륨과 염소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게 이온 결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온 결합을 볼 때는 중요한 건 우리가 주기율표 상에서 통합과학에서는 이 주기율표 상에서 그럼 이온 결합할 수 있는 물질이 어디에 있는 애들이냐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나만 알지. 이낭염아. 크크.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 붕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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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소 얘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왼쪽에 있는 애들이 누구다? 금속이다. 그러니까 얘들과 누구의 결합이다? 오른쪽에 있는 애들의 결합이다라고 했어요. 오른쪽에 있는 비금속의 결합. 물론 여기 수소도 포함이고요. 비금속에. 그리고 여기 18쪽에 있는 헬륨, 네온, 아르곤은 18쪽은 안정한 애들이기 때문에 얘들은 이온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타낸 금속과 비금속이 서로 만나면 얘들과 얘들이 만나면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 이런 이온 결합을 한다라는 걸 알면 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공유 결합은 뭐냐? 공유 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이에요. 비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이다. 얘는 비금속과 비금속끼리 결합이다. 비금속들은 둘 다 음이온 되고 싶은 거야. 전자를 주고 싶은 애가 없어. 둘 다 전자를 받아서 안정화가 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전자를 서로 공유하자. 전자를 공유해서 옥텟을 만족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8개를 만족하고 싶고 너도 8개를 만족하고 싶으니 우리가 하나씩 양보해서 서로 손잡자 이거지. 이게 바로 무슨 결합이다? 공유 결합이다.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의 공통점은 둘 다 전부 무슨 규칙을 만족하고 싶어 하냐면 바로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비활성 기체 18쪽에 있는 이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하고 싶어서 전자 배치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결합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공유 결합을 할 때 예를 들었던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수소다 H2다. 그러면 이 H들은 원자과 전자가 하나씩인데 두 개가 되고 싶으니까 이렇게 전자를 하나씩 공유하면 서로 만족한다라고 했었고요. 산소다, O2다라고 하면 산소끼리 결합을 하면은 산소들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인지. 자, 주기율표에 다시 또 그려볼게. 주기율표에 산소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야. 산소가 어디 있냐면은 1주기, 2주기, 3주기. 2주기에 16쪽에 여기 산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산소의 원자과 전자는 몇 개라는 거예요? 6개라는 거야. 자, 산소가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다? 6개예요. 그럼 얘도 6개야. 그러면 공유 결합을 할 때 공유하는 전자수를 찾는 게 중요한데 몇 개를 공유하는지를 최대한 하나를 공유할 수도 있고 두 개 공유할 수도 있고 세 개 공유할 수도 있거든. 그때 공유할 수 있는 전자의 개수를 찾는 방법은 내가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자가 몇 개냐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자, 지금 원자가 전자가 6개예요. 그러면 필요한 전자가 2개가 돼야지만 이걸 더해서 옥텟이 되거든. 옆에 있는 애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애가 2개거든. 필요한 만큼 상대방한테 넣어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남은 내 거, 6개 중에서 2개를 넣어줬으니까 4개는 내 쪽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애도 2개를 넣어줬으니까 6개 중에서 4개는 내 쪽에 그려주는 거야. 이렇게 그려주는 게 공유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산소도 내 거 6개랑 제 거 2개 들어왔으니까 8개. 오른쪽에 있는 산소도 내 거 6개랑 제 거 2개 받았으니까 8개. 이렇게 해서 만족하는 결합이 거의 공유 결합이고, 그때 지금 요 가운데서 전자쌍 전자 하나하나가 만나서 2개가 되면 이걸 공유 결합한 전자쌍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공유 전자쌍이 1개, 공유 전자쌍, 공유 전자쌍이 2개.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랬지. 자, 이런 식으로 해보면 질소. 질소는 어떻게 될까? N2는 질소는 이렇게 결합을 하니까 질소와 질소다? 질소 어딨나 보란 말이야. 질소는 여기 있단 말이야. 산소 옆에. 15족이에요. 그럼 질소는 원자 간자 몇 개야? 5개야. 그러면 질소의 원자 간자는 5개고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몇 개가 필요하다? 3개씩 필요하다. 자, 필요한 만큼을 넣어준다. 그럼 질소는 상대방한테 3개 넣어주는 거예요. 3개 넣어주고 내 거 5개 중에 3개 들어갔으니 내 쪽에 2개. 오른쪽에 있는 질소도 내 거 3개 넣어주고 5개 중에 남은 거 2개 내 쪽에 써주는 거지.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질소도 원자과 전자가 5개지만 제 거 3개를 받아가지고 8개처럼 느껴진다. 옥텟 만족. 오른쪽에 있는 질소도 옥텟 만족.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럼 질소 같은 경우에는 공유 결합한 전자쌍이 몇 개가 되는 거냐면 하나, 둘, 세 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수소가 이렇게 결합을 하나 했다 이런 걸 단일 결합. 산소가 결합을 2개 했다 이런 걸 이중 결합. 질소가 결합을 3개 했다 이런 걸 삼중 결합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거든. 이걸 잘 기억을 해두면 돼요. 자,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65쪽에 3번 볼게요. 3번 다시 돌아와서. 자, 얘들의 이제 문제가 나오면 얘들의 원소 결 써주는 거야, 일단. 그럼 A는 누구예요? 리튬이잖아. 리튬 써주고. B는 탄소, C는 플로린. 자, 이게 나오죠. D는요? 마그네슘. E는 황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나눠줄 것이, 이 중에 금속과 비금속을 나눠주는 게 편하단 말이지. 요 A와 D는 뭐겠어, 얘들이? 금속이 되는 거고요. 자, 금속이 되면 리튬 같은 경우는 몇 플러스가 될까? 1 플러스. 마그네슘은 2 플러스 되는 거죠. 전자 잃어버리니까.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오른쪽에 있는 요 나머지 세 개는 뭐예요? 바로 비금속이 되는 거죠. 비금속. 자, 문제 볼게요. D하고 E가 화학 결합을 한다면 만약에 그럼 D는 누구냐면 마그네슘이잖아. D는 마그네슘이고 E는 황이잖아요. 황. 자, 그러면 마그네슘은 금속이라서 몇 플러스? 2 플러스. 황은 비금속이라서 몇 마이너스? 2 마이너스가 되고 싶어 하지. 왜? 16쪽이니까 전자를 2개 받아서 18쪽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요 마그네슘이 나는 전자를 2개 버리고 싶은데 황은 2개 받고 싶대. 그럼 누가? 어, 황한테 주는 거죠. 지금 윤주가 굉장히 좋은 질문 했는데 선생님 그러면 여기 탄소 같은 경우는 14쪽인데 이런 애들은 그러면은 전자를
4개 잃어요? 4개 얻어요? 고민하겠지? 얘는 그래서 4개 잃지도 얻지도 않아요. 그래서 얘는 음이온도 양이온도 되지 않아. 대신에 얘는 어떻게 하냐면 탄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원자 간자가 4개잖아. 탄소는. 그쵸? 원자 간자가 4개니까 얘는 이 4개를 무조건 공유 결합을 통해서 8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야? 메테인이 되는 거예요. 수소로부터 전자 하나씩 빌려와가지고 이렇게 8개를 채워서 만족하려고 하는 게 바로 누구다? 그게 메테인이 되는 거야. 인주이 됐나요? 그래서 탄소는 그렇게 이온이 되지 않는다. 오케이. 자, 그러면 기억. 이동한다. 어때요? 맞죠? 자, 니은. 화합물 AC. 자, AC는 원소를 넣어주면 돼. 리튬하고 플로리잖아. 그러면 화합물 AC는 누구야? 리튬하고 플로린. 자, 이거 이온 결합이에요? 공유 결합이에요? AC. 금속과 비금속이네? 써보세요. 무슨 결합이에요? 화합물 AC는 무슨 결합이에요? 이온 결합이야? 공유 결합이야? 예. 그렇지. 그렇죠. 이온 결합이죠. 그 다음에, 그 화학 결합의 종류라는 건 이온 결합이냐, 공유 결합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BE2는 뭐예요? CS2네, 그치? CS2. 처음 보는 거죠, 여러분들. CS2. CO2하고 똑같은 거야. 결국에는 얘는 비금속끼리의 무슨 결합? 공유 결합. 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이기 때문에,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이기 때문에 결합의 종류가 다르다. 자, 디귿. B원자 한 개는 C원자 두 개와 화학결합하여 18쪽 원소와 같은 전자배치를 이룬다. 자, B원자 한 개라는 건 탄소 원자를 말하는 거고, C원자라는 거는 지금 플로린이거든? 그러면 탄소 원자는 하나가 요 플로린하고 어떤 결합을, 몇 개의 플로린과 결합을 해야지만 안정한 18쪽의 전자배치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 나왔잖아. 그럼 탄소는 원자 간자 몇 개예요? 14족이니까 4개야. 플로리는 원자 간자 몇 개예요? 하나, 둘, 17쪽이니까. 네, 다섯, 여섯, 7개야. 그러면 플로린의 원자 간자, 자,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원자 간자 위에 써주라고 했잖아. 플로린의 원자 간자는 7개입니다. 탄소의 원자 간자 몇 개다? 4개입니다. 자, 지금 써준 게 뭐예요? 얘들의 원자과 전자죠. 자, 옥텟에 만족하기 위해서 탄소는 몇 개 필요합니까? 써보세요. 탄소 몇 개 필요해요, 전자? 옥텟 만족하려면 탄소 몇 개 필요하다, 전자가? 그렇지. 몇 개 필요해요? 4개 더 있어야 되잖아, 4개. 그러니까 뭐야? 필요한 전자가 4개란 말이야. 이해돼요? 자, 플로리는 옥텟 만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자 몇 개예요? 써봐요. 플로린 몇 개 필요해요? 그렇지. 한 개 필요하잖아. 자, 그럼 생각해봐. 탄소는 4개가 필요해. 그럼 얘는 뭐냐면, 전자를 4개를 가져와야 되는 거야. 내가 이 4개를 전부 공유결합해서 공유결합에 참여를 시켜야 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필요한 만큼을 참여시켜야 된다고 했잖아, 공유결합에.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건 4개인데, 4개가 필요하면 그 얘기는 내 4개를 전부 공유결합에 참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플로우리는 한 개만 필요한데, 그 한 개를 공유결합에 참여시킨다는 건 바로 요 탄소에 얘를 결합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 결합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거지. 탄소는 공유 결합을 4군데를 하고 싶고, 플로리는 공유 결합을 전자를 하나만 하고 싶다. 그러면 플로린의 전자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자기 걸 내주고, 탄소는 여기에 내 거 하나씩 손잡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탄소가 자기 거 4개를 손 잡았을 때 옥텟에 만족하는 거지, 탄소가. 그리고 플로리는 7개 중에서 하나를 손 잡았으니 나머지 6개는 내 쪽에 있는 거지.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플로린 입장에서도
이렇게 돼야지만 옥텟 만족, 옥텟 만족, 옥텟 만족, 옥텟 만족, 대만족. 이게 뭐예요, 이게. CF4가 바로 안정한 화합물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탄소와 플로린이 만날 때는 플로린 4개 만나야 되는 거예요. 2개가 아니라. 그래서 디귿이 틀렸다. 디귿 좀 어려웠죠? 음, 이렇게 접근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1번도 볼게요. 1번. 화학결합이 어려우니까 1번. 자, 1번도 봅시다. 일단 이 그림을 딱 그림을 보는 순간 얘가 화학결합 모형이니까 이게 이온 결합의 형태인지 아니면 공유 결합의 형태인지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음. 지금 보니까 어때? A2라고 하는 이 화합물을 보면 전자를 지금 서로 손잡았잖아. B2A라는 거 보니까 어때요? 전자를 지금 둘이 손잡았잖아. 손잡았잖아. 뭐 했어? 공유했잖아. 그러니까 얘 둘 다 뭐예요? 왼쪽도 공유결합 화합물이고 오른쪽도 공유결합 화합물인 걸 알 수 있어요. 그치? 그리고 요 A는 누구일까 생각해보면 여기 8번이라고 되잖아. 8번. 그러니까 바로 나와야 돼. 8번이면 누구다? 산소다. 그래서 요 A가 바로 누구냐면 얘가 우리가 아는 O2, 산소 분자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선생님 산소 분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면 안 되는데. 8번이니까 산소예요. 산소가 8번이면 주기율표 또 봐봐. 8번이면 자 아는 친구들 복습하는 생각해. 수헬, 리베, 붕탄, 질산. 산소가 여기 있잖아. 산소가 몇 쪽? 16쪽. 원자가 이제 6개잖아.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 거 6개란 말이야. 오른쪽에 있는 애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니까 8개가 되기 위해서 2개씩 공결합한 거죠. 그럼 B2A는 누가 되겠어? H2O가 되는 거야, H2.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애가 누구야? 수소잖아, 수소. 1번 수소. 가운데가 산소잖아, 그쵸? 이렇게 해서 보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들을 주기율표 상에다가 수소와 산소를 그려놓고선 하면 되겠지, 그치? 주기율표 상에다가 수소는 어디 있다? 1주기 1쪽에 있다. 산소는 어디 있다? 2주기 16쪽에 있다. 1주기 2주기. 그래서 같은 주기는 아니다. A2와 B2A에서는 A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한다. 자,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지금 산소가 원자번호가 8번이잖아요. 8번인데 전자를 2개를 서로 손잡아가지고 8개가 된 거잖아, 주변에. 그치? 그래서 산소의 전자 배치를 보게 되면 여기서 산소의 전자 배치를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나는 원래 6개인데 옆에 거 빌려 와가지고 8개가 된 거니까 어, 내 쪽에 전자가 총 몇 개 있는 것처럼 되는 거야? 총 원래 8개였는데 2개를 또 받아와서 10개 있는 것처럼 된 거잖아. 전자가 10개인 것처럼. 즉, 원자 번호가 10번인 것처럼 되니까 네온처럼 되는 거예요. 어, 네온처럼 되는 거고, 요거를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냐면, 주기율표상에서 1주기, 2주기가 있고, 그 다음에 1쪽 쭉 해가지고 14족, 16쪽, 17쪽, 18쪽 있다 그러면 여기 16쪽에 바로 누가 있어요? 여기에 16쪽에 산소가 있단 말이야. 그럼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인데 전자 2개를 하나, 둘 빌려와서 누구처럼 되는 거다? 네온처럼 되고 싶은 거다. 여기 오른쪽도 마찬가지지. 오른쪽도 지금 수소 거를 빌려와가지고 네온처럼 된 거죠. 따라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룬다. 어때? 맞다. 자, 실온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실온은 온도로 따지면 25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25도씨 실온에서 A2와 B2A, 물이잖아, 물.
물은 실온에서 액체잖아요. 기체가 아니라. 틀렸다. 답은 니은만 되는 거예요. 되겠지? 자, 2번도 많이 틀려서, 이번 2번도 여기 다 같이 해주려고 해요. 2번, 4번까지 다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기 때문에. 좀 정리가 됩니까? 한 번 더 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 2번 볼게요. 자, 이것도 지금 이온결합과 이제 공유결합을 봐야 되는데, 여기 A, B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니까 어때요? 1 플러스 1 마이너스야. 그럼 무슨 결합이다? 너는 이온결합 화합물이다. 자, C, B는 어때요? 전자를 지금 공유했잖아? 너는 뭐다? 너는 공유결합 화합물이다. 해놓고, 여기 있는 원자 핵을 딱 보란 말이야. 핵을 딱 보는 순간 얘가 떠올라야 돼요. 누구다? 나트륨이에요. 11번 나트륨. Na 플러스가 된 거고, 9번은 누구예요? 플로린이야, 플로린. F 마이너스 된 거. 따라서 얘가 누구다? NaF가 된 거예요. 음, 되겠어? 자, 그 다음에 CB는 누굴까? 얘가 수소가 되는 거고, 플로린이 되는 거지. HF가 되는 거예요. 얘가 HF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게 뭘 물어보겠니? 주기율표상의 위치를 무조건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 화학결합에서는 주기율표상의 위치를 무조건 물어봐요. 중요하단 말이야. 따라서 1주기, 2주기, 3주기가 있고 1족, 2족,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이다. 그러면 A가 누구야? 나트륨이잖아. A가 어디 있어? 여기 있죠. 3주기 1쪽에. F가 어디 있어? 17쪽에 있잖아. 그지? 그럼 B는 여기 2주기 17쪽에 있는 거고. C는요? H잖아. C는 수소니까 여기 있는 거지. 그치? 이렇게 해놓고 나서 물어본다. 자, 보기 1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어? 2주기 원소는 두 개냐? 아니죠. 2주기 원소는 한 개다. 자,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에서는 핵융합 반응으로. 여러분들, 그, 태양과 비슷한 별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어디까지 만들어진다고 했냐면, 이거 기억하나 모르겠는데, 우리가 별이 주계열성이 되면은 수소 핵융합을 통해 가지고 얘들이 수소들이 중심부에서 헬륨까지 만들어지고 적색 거성이 되면은 얘가 헬륨이 뭐까지 탄소까지 또는 산소까지 잘해야 탄소 산소까지 만들어진다. 질량이 어떤 애들이 태양 정도 되는 애들이 탄소까지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중심부가 잘해야 탄소까지예요. 더 잘하면 산소까지 가지만 산소 이상을 못 만든다는 거지. 그거보다 무거운 애들은. 그래서 헬륨, 수소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산소까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원자 번호를 보게 되면 1번, 2번, 6번, 8번 기껏해야 원자 번호 8번까지만 핵융합이 될 수 있어요. 누가?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은.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은 철까지는 만들어졌죠. 근데 이 질량과 태양이 비슷한 별은 어디까지 만들어졌다? 산소까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B는 보면 플로린이잖아, 플로린. 산소는 어디 있어요? 산소는 지금 여기 있단 말이야. 딱 여기까지만 만들어지는 거야. 플로린 안 만들어진다. 따라서 이유는 틀렸다. B2와 C2, F2와 C2, H2. 둘 다 전자 하나씩만 필요하니까 단일 결합을 하고 있는 거죠. 안 그래봐도 되잖아. F2 방금 했죠? F2 나는 7개야 전자가. 그래서 전자를 하나씩만 공유하면 돼. H2 나는 전자가 하나야. 두 개가 되고 싶으니까 하나씩만 공유하면 돼. 끝이죠, 그죠? 똑같다. 답은 지금. 됐어요? 오케이. 자, 4번.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융합해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이 파트까지 하면 물질의 규칙성과 성질이잖아. 별의 이야기, 생성되는 우주의 빅뱅에서 생긴 원소 다 종합해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음.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 자, 이거 여러분들, 기억합니까? 다시 테스트 한번 해보자. 자, 첫 번째, 구성 원소 봅시다. 첫 번째, 우주.
자, 우주 구성 원소. 자, 우주에서 가장 많은 A와 B 쓰세요. 뭡니까? A부터 써보세요. 순서대로. 자, 가장 많은 게 수소예요, 헬륨이에요? 자, 우주를 구성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건 누구예요? 수소고. 두 번째는 누구야? 헬륨이죠. 자, 이게 질량비라고 따지면 질량비입니다. 질량비. 자, 수소 헬륨의 질량비 몇 대 몇으로 나오죠? 몇 대 몇? 그렇지. 3대 1. 중요했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 생명체의 구성원소.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 중에서 1등, 2등, 3등, 4등까지. 자, 아는 써보세요. 오, 윤재, 은채, 승우, 좋아. 오, 그래, 영훈이, 오, 다 잘하고 있네? 오케이. 생명체, 산탄수질, 잘했어요. 자, 이건 좀 어려울 텐데.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이거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가 있고,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있어요. 아, 이거 좀 어려워. 자,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 가장 많은 거, 4개. 오, 이거 아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철산규마, 자,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산규알철, 산규알철, 음, 좀 어렵죠? 이건 어차피 다음 시간 하긴 할 거야, 요거는 철산규마, 산규알철 다음 시간 하긴 할 건데, 생명체, 산탄수질, 우주, 수소, 헬륨.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 요건 알고 있어야 돼. 우주와 생명체. 우주는 여러분들 안 헷갈리죠? 우주는 잘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수소와 헬륨.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 이건 여러분들 거의 100%다 안단 말이야. 근데 여기 생명체, 지구,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다 외워야 되는데, 여기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어. 생명체를 구성한다는 건 우리 몸이 있잖아, 우리 몸. 우리 몸이 대부분 뭘로 되어 있냐면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 특히 이 단백질로 많이 되어 있거든, 우리가 단백질로. 근데 얘들이 되어 있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공통적인 원소가 누구냐면, 탄소, 수소, 산소예요. 근데 산소가 이들 중에서 질량이 가장 크거든? 그 다음에 탄소. 그래서 질량이 큰 순서대로 보면은 산소, 탄소, 수소 순서가 되는 거야. 산소가 제일 커요. 산소가 원자번호가 크잖아. 원자번호 순서로 보세요. 탄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탄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거는 수소, 탄소, CHO로 되어 있는데 원자 번호 순서대로 봐봐. 산소가 몇 번이야? 8번. 제일 무겁단 말이야. 그 다음 탄소. 탄소가 몇 번이야? 6번이잖아, 6번. 수소가 몇 번이야? 1번이잖아, 1번. 질량비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무거운 애가 생명체가 가장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산탄수까지 있고 질소는 단백질에 있기 때문에 질소가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산탄수질 이 정도로 기억하면 생명체까지 할 수 있어요. 그치? 자, 그다음에 지구하고 지각을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 어차피 다음 시간에 해야 돼요, 이거는. 선생님, 지구가 철산규마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철산규마라는 건 뭐냐면 철이 가장 많고 산소, 그 다음에 규소, 마그네슘이거든. 자, 지구를 생각해봐, 지구. 지구 내부에 중심에 핵이 있잖아. 이 핵이 뭘로 돼 있다고 그랬어? 철로 가장 많이 돼 있단 말이야, 핵이. 내부에 핵이 철이 가장 많단 말이야. 그래서 철 성분이 가장 많아요. 어디에? 지구에. 그 다음에 요 멘틀과 지각이라고 불리는 여기 있지, 여기. 여기가 바로 뭘로 돼 있냐면은 여러분들 규산염 광물 들어봤을 거예요, 규산염. 이게 뭐냐면 규소와 산소라는 거거든. 그래서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규소에 산소가 4개 붙어 있는 모양으로 돼 있어요. 이거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이게
규산형 광물의 기본이거든. 이건 메테인하고 똑같이 생긴 거야. 정사면체거든. 그래서 규산형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규소 산소가 많은데 여기에 산소가 4개 붙어 있기 때문에 산소가 더 많다. 따라서 철이 가장 많고 산소, 규소.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아, 지구 내부에 철이 많지? 철산규마 기억하면 되고요. 지각은 자, 방금 얘기했듯이 지각은 핵을 제외한 게 지각이란 말이야. 핵을 제외한 요 테두리가 바로 지각이잖아. 지각. 지각은 아까 무슨 물질로 돼 있다고요? 규산염 물질로 돼 있다고. 규산염 물질이 어떻게 생겼다고? 규소에 산소가 붙어 있다고. 네 개가. 그러면 누가 제일 많겠어? 산소가 제일 많잖아. 그래서 산소. 그 다음에 뭐야? 규소. 순서라고 보면 돼요. 산규, 알철.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를 잘 정리를 해두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럼 4번 보겠습니다. 4번.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 그러면 A가 뭐다? 산소다. 니은이 누구다? 탄소다. 산탄수질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A는 누구예요? 12번인 걸 봐서 얘 누구다? 마그네슘이구나. 2 플러스. 자, B는요? 8번이잖아. 산소구나. 2 마이너스. 그럼 얘가 나가 누가 되는 거야? 나가? 나가 바로 MgO가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 기억과 요 B가 같은 물질이라는 걸 알 수 있네.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기억은 B다. 딱 나왔네, 그지? 자, 기억과 니은으로 이루어진 물질. 산소와 탄소. 산소와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은 화학결합의 종류가 뭐겠느냐? 뭐겠어요? 이온결합이겠어요? 공유결합이겠어요? 탄소와 산소 써보세요. 탄소와 산소는 무슨 결합을 하겠어? 둘 다 비금속이잖아. 비금속이니까 무슨 결합이야? 공유결합이야. 그러면 AB는 이온결합이니까 결합의 종류가 다르죠? AB는 이온결합이죠. 금속과 비금속이니까. 그렇지. 윤재, 은채, 민주, 소유리. 좋아요. 자, 원자과 전자수. A가 마그네슘이야. 마그네슘이 2족이고 산소는 16족이니까 오히려 반대죠.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이렇게 다 똑같잖아. 형식이 그렇죠. 형식이 다 이렇게 어, 원자 번호를 통해서 원자과 전자수 찾고 족과 죽이 찾아서 엮는 거. 그 다음에 얘들을 족과 죽이를 찾은 다음에 금속이냐 비금속이냐 찾은 다음에 이게 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이냐 아니면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냐 요거를 찾으면 되는 거고요.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왼쪽에 14번. 자, 14번 문제를 보게 되면 이 세 가지 물질이 나와 있는데 NaCl 무슨 결합? 이온 결합. 자, CH4 비금속 비금속 공유 결합. 자, O2 비금속 비금속 공유 결합. 이렇게 알 수 있고 우리가 이 이온 결합 물질과 공유 결합 물질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어요? 이온 결합 물질은 전기 전도성이 있다. 어디서? 수용액과 물에 녹이거나 아니면 얘를 그냥 액체로 녹였을 때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 이게 이온 결합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공유 결합은 전기 안 통한다고요. 흑연을 제외한 거는.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있는가? 있어요. 그럼 나는 무조건 이온 결합 물질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O2하고 CH4니까 다가 CH4가 되겠죠. 가에다가 공유 전화상 수가 4개냐라는 게 CH4에 맞냐. CH4는 탄소는 원자관자 4개니까 이렇게 수소를 이렇게 네 군데 결합을 시킨다겠지. 그지? 4개 맞고요. 그럼 나는 NaCl 맞고요. 다는 비금속으로 돼 있다. CH4 비금속 맞다.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는 거죠. 잠깐만. 여기 숙제 아니었나요? 64페이지. 07. 잠깐 기다려봐. 여기 4페이지 숙제 아니었네. 여기 63페이지까지만 선생님 숙제를 했네. 숙제가 많아가지고.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요.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전기 전도성 얘기를 안 했구나. 58페이지를 보세요. 5분 동안 할 수 있어요. 자, 58페이지 보세요. 지난 시간 여기 안 했네. 미안해. 고마워. 알려줘서 고마워. 은채 고마워. 자, 58쪽 보세요. 자, 빠르게 마무리하겠습니다. 58쪽은 이제 뭐냐면 이온 결합 물질이랑 공유 결합 물질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결합하는지 했잖아. 그치? 그럼 얘들의 성질을 공부하는 파트야, 성질.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했잖아. 근데 얘들은 연속적으로 결합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온 결합 물질 돼 있어요. 분자처럼 하나하나 결합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결합되어 있어서 얘들은 그냥 몇 대 몇으로 결합하고 있느냐. 개수비가 1대 1이냐, 1대 2냐. 그래서 1대 2면은 CaCl2, 1대 1이면은 NaCl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거지. 그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온 결합 물질을 보면 성질들 보시면 여러분들 겨울에 여러분들 눈 올 때 뿌리는 하얀 가루가 바로 뭐냐면 염화칼슘. 요거 기억해 주세요. 제설제로 쓰인다는 거. 염화칼슘을 해주면은 눈이 녹아요. 그다음에 수산화 마그네슘 MgOH2 얘는 제산제인데 제산제가 뭐냐면은 여러분 위염으로 속 쓰릴 때 있어. 그럴 때 먹는 거예요. 겔포스라고 써 있는 겔포스 같은 성분이에요. 속 쓰릴 때 먹는 거야. 음. 그런 거 봐주면 되겠고. 자,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전기 전도성, 방금 얘기했던. 이온 결합 물질은 이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왜냐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이렇게 연결하면은, 고체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온이 움직일 수가 없어. 이온이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될 때만 전기가 통해요. 그게 언제냐? 바로 물에 녹였을 때. 그래서 수용액 상태에서는 이온 결합 물질은 전기가 통한다. 그런데 공유결합 물질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은 분자로 존재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분자로 존재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의 입자로 존재한다는 거야. N2 이렇게 딱 끝나는 거야. 한 덩어리 하나의 입자가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애들 질소, 뷰테인, 뷰테인이에요. 뷰테인. C4H10 뷰테인인데 영어로는 뷰테인, 부탄가스란 얘기예요. 그다음에 에탄올, 설탕 이런 애들은 우리가 공유결합 물질이다. 여러분 봤을 때, 선생님, 에탄올이 공유결합인지, 염화나트륨 공유결합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도 있죠. 의외로 이거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 당연히 난 알 줄 알았는데, 의외로 질문을 좀 하더라고, 애들이. 자, 이온 결합 물질과 공유 결합 물질 중에서, 자, 여러분, 염화, 칼슘. 얘는 이온 결합이에요, 공유 결합이에요? 얘는 이온 결합이에요. 선생님, 왜 이온 결합이에요? 좀 이따 알려줄게. 바로 알려줄게. 구분하는 꿀팁 알려줄게, 꿀팁. 자, 공유결합은 설탕, 에탄올, 어, 질소, 뷰테인, 이런 애들이라고 했잖아. 그치? 공유결합 물질. 음. 포도당, 이런 거 다 공유결합 물질이거든. 그러면 이온결합 물질 선생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염화, 나트륨. 자, 염화칼슘이 CaCl2. 염화 나트륨 NaCl. 이온결합 물질은 항상 어떤 식으로 결합되어 있냐면 이렇게 화학식으로 쓰면 앞에 양이온 뒤에 음이온 써 있잖아. 그리고 읽을 땐 어떻게 읽냐면 이 뒤에 붙어 있잖아요. 염화 칼슘, 염화 나트륨, 그치? 그리고 얘들을 읽을 때는 한글로 쓸 때 어떻게 하냐면 항상 띄어쓰기로 돼 있어요. 염화 땡땡. 그러니까 띄어쓰기로 뭐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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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이온결합 물질로 보면 돼요. 선생님, 저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자, 황산, 마그네슘. 자, 처음 보는 물질이죠? 하지만 뭐뭐 뭐뭐 띄어쓰기 이온결합 물질이에요. 자, 꿀팁이지, 그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겠고요. 숙제로 이제 우리가 안 풀었던 부분이 뭐냐면 여기 59페이지, 그리고 여기 60페이지부터 해가지고
64페이지까지 전체 다 푸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화학기로 마치도록 할게요. 네, 딱 10시네. 어,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들. 오늘